조선 선조대에 영의정을 지낸 권철에게는 아들이 5명 있었습니다.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집안이었지만 한 가지 골칫거리가 있었습니다. 공부는 뒷전이고 놀러 다니는 데에만 열심인 막내 아들이 문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산책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조선을 구한 막내 아들 권율, 그는 위기에 강했다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막내는 놀기만 좋아하는 망나니는 아니었는지 친구들과 전국을 여행하면서 질이 좋지 않은 인간을 만나면 혼을 내주곤 했습니다. 나름 자존심도 강하고 의협심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관청에서는 영의정의 아들이라 사고를 쳐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이 장성하여 결혼을 하고 자식까지 두고도 공부는 않고 놀기만 하니 아버지 눈에는 한심하기 이럴 데 없었습니다. 권철은 어느 날 막내를 불러넣고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문음으로 관직에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문음이란 이품이상 관리의 자식들을 과거 시험 없이 관직에 나가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고시도 보지 않고 공무원이 되는 셈이니 대단한 특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음으로 관직에 나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닙니까? 고려시대와는 달리 조선시대에는 문음 출신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승진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강하고 나름 소신이 있었던 막내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관직에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강하게 거부하니 아버지도 혀를 찰 뿐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막내의 방탕한 생활은 마흔이 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급히 찾아뵈었지만 늙은 아버지는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임종을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형들에게 차근차근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런저런 당부를 하던 아버지는 막내의 얼굴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 그저 한마디 했을 뿐입니다. 집안에 괴물이 하나 나왔다. 마흔이 넘도록 아버지의 그늘에서 응석바지로 살던 막내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장례를 마치고 아내와 자식에게 작별을 고한 뒤 산골에 틀어박혀 과거시험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마침내 1582년 과거에 급제하니 그때 나이 45이었습니다. 하지만 관직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 46에 처음 받은 벼슬은 정구품의 승문원 정자, 가장 낮은 하급 관직이었습니다. 동갑이자 학교 동기인 윤건수는 성균관 대사성, 경상도 감사 등 차관급 벼슬에 올라 있었으며 심지어 사위인 이항복조차 과거시험 선배로서 이율곡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민망하고 어색한 경우를 여러 차례 넘기며 관직 생활을 이어가는 막내는 1591년 의주 목사로 임명되었으나 다음 해에 파면당하여 집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전란이 일어나자 막내는 정오품 광주 목사로 제수되어 전주를 침략하는 일본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일본군이 온다는 소식만 들어도 벌벌 떨며 도망가던 상황에서 1500여 명의 군사를 데리고 고바야카와 다카카케가 이끄는 1만여 명의 일본군과 맞섰으니 이것이 유명한 이치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조선군은 8배가 넘는 적을 물리쳤습니다. 이는 임진왜란에서 조선 정부군이 거둔 첫 성전이자 막내의 이름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막내는 행주대첩에서 조선군의 20배가 넘는 수의 대적을 물리쳤고 총사령관인 도원수가 되어 임진왜란이 끝날 때까지 조선군을 지휘했습니다. 이 막내가 바로 권율 장군입니다. 만약 그가 문음으로 관직에 나갔으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고려시대였으면 문음으로 관직에 나가는 것을 꺼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귀족의 당연한 권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강한 권율은 그래서 실력으로 승부해야 했고 비록 늦게 시작했지만 노력으로 알차게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 실력이 바탕이 되어 마침내 도원수의 자리에도 오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준비를 소홀히 하고 국제정세에 어두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큰 치욕을 겪었지만 조선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실력을 강조하는 사회적 건강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려보다 조선을 더 발전된 사회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측면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의 참고도서는 에피소드 한국사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